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넷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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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네, 제가 좀 급하게 그리를 하고 이거 좀 머리가 또 어지럽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저기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다 안 될 것 예. 교수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십니다.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 예. 입자라는 설명일 거고요. 전자는 예. 입자하면 이런 그림인데 예. 다음 장 넘어가면은 파동.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죠. 네. 예. 이렇게 나타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가 파동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동을 설명하면은 아까 그 그림이 설명이 됩니다. 파동 얘기할 때 이중 슬릿을 지나게 되면은 그렇죠. 예, 파동이 저 회절이 일어나면서 야, 실험 되게 잘했다. 예. 오. 서로 오, 간섭 이거 현상들이 실험 진짜 일어나죠. 잘했다.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간섭 무늬가 저쪽 스크린에 찍히게 되는 건데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엄청 예쁘게 나오네. 오. 오, 제대로만 이거 좀만 어긋나도 저렇게 무늬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렇게 정교한 무늬들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전자도 일종의 파동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파동은 파동인데 굉장히 이상한 파동이죠. 제가 저 감시 카메라 달았는데 관찰을 하게 되면은 파동성이 없어지죠. 그렇죠. 파동이라는 건 이 공간상에 쭉 퍼지는 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한 가능성만 남고 나머지 가능성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스크린에서 관찰해서 마찬가지고요. 이 그림도 많이 아실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의 예. 고양이. 아까 우리가 좀 양자역학에 설명을 할 때 전자의 파동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은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고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몇 가지 가능성만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슈레딩거와 반대를 하면서 사실은 해냈던 사고 실험이죠, 일종의. 예. 뭐 저 안에 그 방사성 물질을 넣고 그것이 붕괴되는 가능성이 반반이잖아요. 붕괴될 수도 있고 안 붕괴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양이를 죽게 해서 장치를 설계를 해놨을 때 이 뚜껑 열기 전에는 상태가 반반이죠. 네.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근데 뚜껑 열면은 알게 되는데 그럼 열기 전에는 고양이가 죽은 상태인가 산 상태인가. 아까 양자역학에 의하면 두 가지 상태 공존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우리의 경험하고는 전혀 맞질 않죠.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고 죽어있고 두 가지 같이 있는 상태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다르게 해석한 분이 등장합니다. 휴 에버렛이라는 물리학자인데요. 예. 이분이 1959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을 해내시게 되죠. 그게 다중세계 해석이라는 내용인데 아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가능성 예. 그다음에 전자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우리가 관찰했을 때는 한 가지 가능성만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 가능성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휴 에버렛은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우주에서 재현이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라면 고양이가 죽은 우주는 또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는 해석을 하신 거죠. 이게 다중세계 해석이고 오늘날 다중우주, 멀티 유니버스 사고의 기본이 되는 생각을 이분이 좀 하시게 됩니다. 과학적으로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죠. 뭐 증명되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뭐 해석을- 이게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 설화의 그 멀티버스 개념은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다가 이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 다중우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거군요. 과학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종교나 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중에 하나가 과학하시는 분들도 이런 뭐 신화라든지 종교 얘기 같은 것들을 멀리하실 필요는 없고 좀 많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안에서 어떤 영감 얻을 수 있는 얘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똑같은 질문들을 다른 방식으로 좀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똑같은 질문에 대한 비슷한 질문에 대한 또 같은 답을 찾아가는 거고요. 사실 종교나 역사나 어떤 문학도 이런 질문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과 사실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과학하는 입장이니까 과학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장 진실에 가까운 길이라고는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길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것도 그런 다양한 관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학적 얘기도 하지만은 좀 다른 얘기들도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의 어떤 경쟁도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과학으로 생각하기 말고 뭐 다른 걸로 생각하기. 아니, 책 제목이 다른 걸로 생각한 게 뭐예요? 책 제목을 너 막 지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 경쟁 한번 누군가 한번 보자는 거죠. 다른 걸로 생각하기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다른 걸로. 예. 철학 논쟁 같은 철학으로 생각하기. 철학 논쟁. 그러다 이런 아마 거. 비슷한 결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과학이 찾아가는 우리가 궁극적인 답, 질문들이 사실은 철학,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그럴 수 있죠. 제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 다중세계 해석에서 나오는 게 사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공조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양자역학에서는 굉장히 그 양자적 요동에서 여러 가지 상태가 가능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의 상태마다 우주가 하나씩 파생된다고 보는 거죠. 이 공존 상태가 무한하다 보면은 우주도 무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중우주 개념이 다중세계 해석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다중세계 해석이 이것만 가지고 사실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930억 광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예. 이게 저기 우리 관찰 가능한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의 관측 가능한 크기라고 우주죠, 볼수 그렇죠? 있죠. 예.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최초의 빛이 있는 공간이죠. 930억 광년 정도 직경이에요. 예. 우리 반지름 따지면 465억 광년이 되겠죠. 우주 크기 안에
입자들의 개수랑 입자들이 배열하는 개수를 물리학자들이 좀 조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브라이언 그린이란 우리 미국 교수님 예. 굉장히 네. 유명하시죠. 이 교수님이 계산에 따르면은 이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입자가 배열할 수가 10에 122승. 그러니까 동감이 엄청 많은 거죠. 쓸 수 없을 정도 10에 굉장히 122승. 읽을 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못 읽죠. 못 읽죠. 무한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무한한 숫자이처럼 보이지만 유한하죠, 결국. 무한은 무한하죠. 아니죠. 네. 무한은 아니지만 우리가 쓸 수 없어서 그렇지 언젠가 끝이 맺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유한하다는 얘기는 이 경우가 반복되고 나서 10에 120승만큼 경우가 끝나고 나서 다음번 등장하는 거는 똑같은 배열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랑 똑같은 배열의 우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는 우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계산해 보면은 930억 광년 안에 한 가지 경우, 그 다음에 또 옆에 930억 광년에 또 한 가지 경우. 그래서 930억 광년 곱하기 10에 122승을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 우주는 지금 우주하고 똑같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등장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우주란 공간이 굉장히 무한하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물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리긴 하지만 저 멀리 공간에 우리랑 똑같은 우주, 내가 있는 우주가 등장할 수 있다. 거기는 저랑 똑같은 도플갱어가 있는 거죠.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과학적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재미로. 재미로. 네. 그러니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예. 한 바퀴 돌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옛날엔 가다 보면은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우주도 어쩌면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는 사실 그거를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길이 열리면은 다른 우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마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들하고 만나는 약간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상상력이 그런 걸 또 연구하게 만들고 음. 언젠간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이런 다중우주의 생각이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또 한 가지 다중우주에 대한 근거로 얘기하는 게 최근 이론인데 우리가 저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주가 인플레이션, 갑자기 공간이 네. 급팽창하는 예. 10에 50승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팽창하는 인플레이션 이론을 설명을 할 때 아주 미세한 공간에서 양자적 요동이라는 공간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생성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인플라톤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라톤이라는 어떤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생기면서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론을 설명한 내용인데 예. 어떤 미세한 공간에 인플라톤이라는 고에너지의 입자가 갑자기 생겨나. 왜냐하면 양자적 요동에 의하면 작은 공간에서는 아주 높은 에너지가 순식간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네. 불확정성의 원리죠. 예. 그랬을 경우에 이 인플라톤 에너지를 가진 입자는 우주를 팽창시킬 수 있는 음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을 팽창을 시키면서 이 인플라톤 에너지 가진 입자의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이 입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게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좀 어렵잖아요.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무에서 우주가 탄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의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려오면 되죠.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빈털털인데 어. 제가 100만 원을 어딘가 좀 써야 되는데 100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순식간에 대출. 대출. 네. 은행가 대출 받으면 되죠. 아니면 네. 옆에 저한테 빌려도 되고 네. 저한테 차용증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 차용증에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쓰여 있겠죠.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가셨지만 사실은 제 마이너스 100만 원 차용증하고 더하면 0이 됩니다. 0이죠. 무라는 상태, 0이라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죠. 무라는 상태에서 어떤 플러스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 에너지는 공간을 만들게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와 상반되는 마이너스 에너지는 그 공간을 채운 입자나 에너지가 생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의 상태에서 우주가 생성됐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란 공간 안에 공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 빌리는 거는 은행 가서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신용불량자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럼 우주란 공간에 어딘가 공간에서는 이런 우주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를 영원히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우주에서도 계속 우주가 생겨난다는 이론이죠. 자식 우주가 생기고 뭐 손자 우주 생기고 이 그림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욕조에 거품들이 막 생겨나듯이. 예.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우주론에 의해서도 우주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계에도 우리랑 똑같은 우주가 어딘가는 존재할 거고 저와 같은 도플갱어가 돌아다니는 우주가 어딘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관한 도플갱어는 현대 과학의 다중우주 이론에 들어가면은 도플갱어의 존재는 좀 긍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도플갱어 얘기를 드릴 건데 이 도플갱어는 사실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진 않은. 우리 아까 그 설화나 전설 또는 뭐 소설에 나오는 도플갱어는 예. 만나면은 불운을 가져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 도플갱어는 저를 죽이진 않을 거예요. 아. 다른 세계에서 와서 나랑 모습은 똑같고 배열은 똑같지만 결국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다른 우주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우리 마블 영화처럼 재밌게 영화 한 편 찍을 수는 있겠네요. 신기하게.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나한테 불운을 가져오는 존재는 아니죠. 근데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도플갱어는 불운의 존재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문제. 제가 아까 공간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시간 얘기를 말씀드려 설명드렸는데 예. 시간에서 도플갱어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시간에 도플갱어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 오, 예. 해볼게요. 누군가 저한테 이 질문했어요. 제가 책에 쓰여놓긴 했는데 우리는 왜 후회를 할까라는 질문이죠. 상상하기 때문 아닐까요? 상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왜 과학자한테 하지라고 해서 며칠을 고민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우리는 왜 후회를 우리는 할까요? 왜 후회를 할까? 저는 제 답은 이랬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시간을 거슬러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있다면은 후회란 단어가 생기지 않았겠죠.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면 뒤로 와서 교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결과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회란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조금 저는 다른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예. 사실은 이 도플갱어 얘기에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이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도플갱어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은 네? 아시죠? 청개구리 우화. 우리 전래동 하잖아요. 청개구리 나오는 스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청개구리가 예. 엄마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아. 이놈이 맨날 반대로 반대로 하니까 바다에다가 묻어달라. 강에다 묻어달라, 강가에 묻어달라. 아. 엄마가 산에 묻히고 싶어가지고. 그쵸, 그쵸. 근데 청개구리 그때 후회를 하죠. 엄마 말 잘 들을 걸. 그러니까 납골당했어야지. 납골당했어. 그래서 청개구리가 마지막은 엄마 유언을 들어주겠다고 예. 해서 강가에 묻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맨날 물죠. 이제 비 오면은 엄마 무덤 떠내 너무 내려간다고. 슬퍼요. 그러니까 이지선다잖아. 이지선다고 그러니까. 여기 후회가 너무 많이 등장하죠. 이지선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어야지. 청개구리 후회, 엄마 말 잘 들을 걸. 예. 엄마의 후회, 얘한테 마지막 유언 그렇게 하지 말 걸. 청개구리 후회, 엄마 유언 반대로 할 걸. 여러 개의 후회가 등장하는 굉장히 슬픈 장면이고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후회가 계속 나가지고 좀 한숨을 쉬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청개구리 후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 후회가 시간 여행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예. 시간에서는 운동이 한쪽 흐름으로. 한쪽밖에 안 가죠. 예. 과거에서 미래로. 이거를 사실 과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쵸. 일단 엔트로피 등장하기 전에 시간 여행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는데 이 대표적인 영화가 타임머신이라는 영화죠. 조지 웰스라는 SF 소설계 거장이신 분인데 예. 이분이 우주전쟁하고 이 타임머신 굉장히 유명한 소설 두 개를 쓰셨어요. 예. 이거 1960년대 타임머신을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되어 있는데 이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작동하면서 미래로 이동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가 시간 여행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고 미래에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인종이 있죠. 엘로이족하고 몰록족이라는 두 인종을 만나게 되는데 엘로이족은 지성인들이 퇴화된 상태, 모든 지적 발달이 끝나고 모든 물질이 풍부해진 시대가 가면은 우리의 지능이 퇴화를 한 거죠. 더 이상 연구할 필요도 없고 적극적으로 뭐 할 필요도 없으니까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엘로이족이고 그 다음에 약간 노동자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약간 지적인 일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금연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이분들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종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어떤 시간 여행에 대한 얘기도 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들 이런 비판적인 약간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엔트로피 말씀드렸는데 컵에 잉크를 넣게 되면은 잉크가 퍼지죠. 그렇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죠. 퍼진 잉크가 다시 원래대로 잉크방울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인데 이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엔트로피. 우리 정돈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그쵸. 우주의 어떤 기본 법칙이죠. 이 방향성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이 방향이 아마 시간의 흐름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모르지만 예. 어떤 엔트로피 증가 법칙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기원전 5세기경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간은 본인이 설명하실 때 나는 시간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변화와 관련된 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는 수적 개념이죠.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개념은 이분이 얘기는 안 하셨지만 비슷한 개념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엔트로피 개념은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된 개념이고요. 뭔가 변화를 나타내는 수가. 그래서 변화가 일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엔트로피 법칙이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 우주는 코스모스, 그 의미 자체가 질서라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질서가 생겼을까? 원래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야 되는데 우주가 질서 생긴 이유는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에서 에너지가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엄청난 에너지가 질서를 일시적으로 만들었지만 우주의 미래는 결국에는 에너지가 더 이상 개입이 안 된다면 결국 무질서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엔트로피 법칙의 예외는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예외가 있는데요. 예의처럼 보이는 사안이 인간의 탄생이죠. 생명의 탄생도 굉장히 절서정연한 쪽으로 갔죠. 근데 이때도 보면 사실 에너지가 개입돼 있죠. 태양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 생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는데 만약에 태양 에너지가 없다고 치면은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겠죠. 엔트로피 법칙의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흐르는 강물처럼 브래드 피트 나왔던 영화입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빵형. 브래드 피트 빵형하고 예. 저기 아버지하고 형하고 이렇게
브래드 피트 동생인데 세 사람의 인생 얘기예요. 인생 얘기하는데 저 강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강에서 플라이 낚시라는 장면인데 저 강이 인생을 상징합니다. 강은 한쪽 방향으로 흐르죠. 시간의 흐름입니다. 거슬릴 수 없는 인생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그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살던 시대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판타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물 유전? 유전 저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모든 것은 흐른다. 그러니까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최근에 유체역학 관련된 똑같은 유체과 관련된 동일한- 판타레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죠. 예, 책에 예. 나왔죠. 예. 이 흐름은 일정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강에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이미 발을 담근 시간은 지나버린 거죠. 강물에 빗대어 설명을 했는데 엔트로피 법칙이 사실은 그 얘기를 좀 하신 거죠. 판타레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수 없다. 그러면 시간 여행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결론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과학자들이 시간 여행이 가능한 방법을 찾았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미래로 가는 것하고 과거로 가는 것인데 네. 미래로 가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 영화에 등장하게 됐죠. 뭐 게임하면 되고 게임이 네. 어떤 게임인가요? 풋볼 매니저라고 이거랑 이제 문명 이 두 가지가 이제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니 게임 예. 얘기. 게임 말고 대항해 시대도 키면은 일주일 후에 도착해 있어요. 예. 어느덧 어느덧. 그 게임 얘기를 우주에서 할 수가 있는데 우주 여행을 가면은 우리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이 미래로 가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동력이 굉장히 강한 저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초고대 질량 블랙홀이죠. 블랙홀이네요. 갈라티아. 블랙홀인데 이 블랙홀을 지나게 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블랙홀을 지나서 지구로 오게 되면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지구 시간보다 훨씬 미래 도착하겠죠. 본인은 그렇죠. 천천히 흐르니까 예. 그러니까 지구는 2100년인데 본인은 2021년에서 한 몇 년 정도 지난 상태니까 내가 출발했을 때보다 훨씬 미래의 모습을 도착하게 됩니다. 쿠퍼라는 우주 비행사가 인간이 식민지 사절 행성을 갔다가 사고로 지구로 돌아오는 길을 놓쳐가지고 블랙홀 통과해서 빨리 오는 길 찾잖아. 그쵸. 지름길.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거죠. 본인 시간 천천히 흐르고 지구의 시간은 50년인가 빨리 지나버렸습니다. 그쵸. 10대인 딸이 어느 순간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됐던 거고 머피 할머니. 머피죠, 머피 할머니. 그 얘기 나오는데 이게 미래로 시간 여행인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로의 시간 여행하고 좀 달라요. 이건 마치 우리가 냉동 인간이 됐다 깨어난 느낌이죠. 여행을 그거죠. 가서 이런 미래로의 여행은 사실은 나랑 똑같은 도플갱어를 만날 가능성이 없죠. 거기는 제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행은 돌아와야 된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왕복 여행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편도 여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은 근데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약간 미래로의 맞아요. 여행 예.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된다면 하실 겁니까? 미래로만 편도? 저는 안 하죠. 왕복이 왜 안 하세요? 왕복은 합니다. 왕복은 해야죠. 왕복은 합니다. 왕복은 편도는 왜 안 하세요? 편도는 안 합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좋아요. 지금 네트워크 좋은 상태인데 네. 여기서 미래로 간다? 네. 그 시기에 내 네트워크가 어떨지 모르거든. 힘들어지죠. 양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좀 여기 살다가 때가 됐다. 그럼 넘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뒤로 가고 싶은데요? 한 갈 수 있다면 한 200년. 200년 뒤. 200년 너무 많이는 말고. 와, 약간 200년 후 맥주가 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또 에탄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미래로 간다는 거에서 전제가 예. 미래가 좋은 세상이어야 되잖아요. 네. 미래로 유토피아. 갔는데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미래로 갔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배팅 실패죠. 인간 동물원에 갑자기 들어가 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잘 지내야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아까 딱 인공지능들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조지 웰스 소설에 등장한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미래로 갔을 때 엘로이랑 멀록족 얘기를 했는데 폐하된 사회였죠. 그다음에 이분이 더 미래로 갑니다. 그랬더니 지구는 완전히 생명이 없는 황폐한 상태를 보고 와요.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또 약간 또 희망 가진 내용이 소설에 등장을 하는데 예. 또 다시 미래로 가서 그 사회를 다시 복구하겠다는 열망으로 그런 소설을 또 쓰긴 하셨죠. 그렇군요. 우리 저기 혹성탈출 영화 보셨죠? 맞죠? 네. 혹성탈출 영화 보면은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도 마지막에 또 미래로 이거- 갔는데 요거 스포인데. 거기도 시간 여행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미래가 모습이 그게 좋지는 않죠. 거기도. 예, 좋지 않죠. 미래로의 여행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보고 가셔야 된다. 음. 그리고 갔다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조지 웰스 소설의 마지막에 주인공이 미래로 갔다가 못 돌아와요.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소설에는 3년 후까지 기다렸는데 안 돌아왔다고 해서 소설이 끝나거든요. 지금까지 돌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돌아올 걸 생각하고 가야죠. 아마 좋았을 수도 있고요. 가서 네. 잘 정착하고 살았을 네. 수도 있고요. 이분이. 이제 딱 굳이 돌아올 가서 이유가. 안 좋은 미래네 실패.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배팅 실패. 말 그대로 배팅이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미래로의 시간 여행보다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거는 오늘의 약간 후회라는 주제를 만약에 꺼냈다고 하면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일 거예요. 과거로만 여행할 수 있으면 내 팔자가 바뀌죠. 미래보다는 과거를 소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할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하고 소설이나 영화로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영화 간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백투더 퓨처. 백투더 퓨처를 보면은 브라운 박사랑 마티 네,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자동차 형태의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죠. 근데 인상적인 장면이 거기 자동차가 이거 리모컨으로 조정하면은 바퀴에 불이 나면서 확 달려오잖아요. 제트 엔진? 예, 그래서 그 원리가 사실 뭘까라고 좀 생각했는데 영화에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빛보다 빠르게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빛보다 빠른 물체는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존재를 부정을 하지만은 이런 상상은 가능하죠. 빛보다 빛에 가깝게 가면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죠. 그러다가 빛의 속도가 되면은 시간은 시간이 정지하고. 정지하죠. 근데 만약에 빛의 속도를 능가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거꾸로 흐를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빛의 속도가 빠르면은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영화에 아마 그 그렇죠. 장면이 담긴 것 같은데 아. 제가 그런 설명을 하다가 어떤 분한테 되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UFO가 빙글빙글 도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떠도는 풍문인 것 같아요. UFO가 둥글고 이게 회전하는 이유는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한 장치다. 아까 제가 빛의 속도보다 빨리 이동하면은 시간 여행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상이 있다고. 네. 그런데 우주에서 시간보다 빠르게 지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쭉 가다가 빛의 속도 빠르게 이동하다가 행성 같은 데 부딪힐 수도 있어요. 소행성이라. 그러면 네. 대참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방법을 안전하게 하려면 제자리에서 빛의 속도가 빠르면 되죠. 그래서 UFO가 사실 이렇게 돌지만은 시간 여행할 때는 빛의 속도가 빠르게 돈다.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신 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 사실 과학하시는 분은 아닌데 어떻게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상력은 사실 저희 과학자들보다 더 풍부하신 분들이 상상력은 많으시죠. 예. 과학기술보다 위대하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죠. 아인슈타인이죠. 지식보다 상상력이 위대하죠. 예. 그런 UFO 얘기 잠깐 드렸고 이 아마 백더퓨처에 나오는 그 자동차도 그런 거에 기반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로 웜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아, 웜홀. 웜홀. 이제는 일반인들 다 아실 거예요. 인터스텔라의 웜홀 예. 얘기 나와가지고 예. 인터스텔라 보면은 토성 근처에 뭐 미래 인류가 웜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쵸. 그 웜홀을 통해서 시간 여행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웜홀 얘기가 인터스텔라보다 훨씬 전에 다시 영화에도 등장을 하죠. 콘택트 영화 아시죠? 이 콘택트 영화에 보면은 직녀성이죠. 베가성이라고 예, 하는 예. 직녀성에서 그 메시지를 받죠. 1936년도에 아마 베를린 올림픽 그 영상 자료를 봤는데 그 안에 미지의 어떤 데이터들이 숨겨 있었고 그걸 해석했더니 어떤 장치의 설계도였다. 그 장치를 만들었더니 이게 웜홀 장치였던 거죠. 예. 웜홀을 이동할 수 있는 장치였고 이걸 통해서 베가성에 가서 뭐 아버지를 만난다는 내용인데 우리 하여튼 웜홀이 좀 등장하게 합니다. 이 웜홀 개념이 우리가 킵선 교수께서 그때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웜홀 개념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이게 킵선 교수가 제시한 사실 과거로의 시간 여행 이론상으로 가능한 방법인데 예. 많은 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웜홀이 좀 있고 웜홀을 미래 어떤 기술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 빠르게 움직인다. 아까 제가 광속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2021년에 웜홀 입구 중에 하나 어느 입구 A, B가 있다면 B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왕복해서 운동을 해서 제자리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시간은 2071년인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까 입구의 시간은 예를 들어서 2년이 흘렀다고 보겠어요. 그럼 지구의 시간은 50년 동안 갔다 왔지만 입구의 시간은 2년만 지나서 2023년이 되죠. 네네네. 그러면 이 B라는 입구를 통해서 A라는 입구로 나오는 실험을 해볼 텐데 입구의 시간이 2023년입니다. 그러면 이 웜홀에 똑같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나올 때도 2023년이 되죠. 출발할 때는 2071년에 출발했는데 나올 때 2023년이 되는 기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타면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게 된 거죠. 저 입구를 저렇게 막 맘대로 옮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 대전제가. 대전제가. 가정이 근데 가정이고요. 예.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저 웜홀에 같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도 사실 가정일 거고요.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떤 검증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킵선 교수가 좀 제시를 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고 근데 대다수 과학자들은 시간 여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시죠. 저도 약간 부정적이고 뭐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라는 예, 알 수 거고. 없다. 알 수 없다. 사실은 끝난 게 맞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호킹 2018년도 작고 하셨지만 이분이 시간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는데 이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과거로 시간 여행의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율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예. 텐데 원래 철학 용어죠.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결과는 원인이 없으면 생기지 않죠. 하나의 원인에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과학의 사실 기본이 되는 생각이죠. 데카르트, 뉴턴, 그다음 라플라스 이어지는 기계론적 과학에 있어서 예. 결정론이 등장을 하고 그 결정론의 바탕에는 인과율이 깔려 있는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는 원인이 또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인과율이 깨지는 현상은 우리 지금 과학 법칙 자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는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백투더퓨처 영화 보면 아까 나오는데 이 마틴이 과거로의 여행을 가서 부모를 만나죠. 근데 우리 저기 엄마가 이 주인공의 엄마가 주인공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아빠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깨지게 생겼어요. 날 낳아야 되는데. 날 낳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좀 불안한 거죠. 내 존재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꺼내보니까 진짜 실제로 사진에서 본인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 저기서 결혼을 깼을 경우는 어떻게 될 거란 얘기죠. 결혼을 깨면은 이 주인공은 없죠. 없는데 와서 누군가 결혼을 깼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생겨버린 거죠.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원인은 없어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과율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스티븐 호킹은 이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설이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내가 과거로 가서 나의 할아버지를 살해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예. 아까 백투더 퓨처 영화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내가 할아버지 살해하면 예. 나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은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할아버지 살해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그렇죠. 인과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하면 이런 전제가 붙어야겠죠. 내가 과거로 가더라도 할아버지를 살해할 수는 없다. 인과율은 유지하는 시간 여행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전제가 붙죠. 예.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은 이걸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전제 조건을 붙여가면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겠냐. 여행을 가서 내가 무언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렇죠. 여행을 갔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여행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군가 신 같은 존재가 있으면서 후행증을 끊어줄 때 뭐 각서를 쓰든지 너 가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든지 가서 뭘가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든지. 가서 슬쩍 보고만 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약간 인위적이고 좀 자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은 불가능할 거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자적 요동, 양자론에 의하면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스트레딩거 설명드린 다중세계 해석에서 예. 여러 가지 세상으로 좀 갈려지잖아요. 내가 할아버지를 가서 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존재하지 않은 우주가 갑자기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제가 있던 우주랑 갑자기 내가 할아버지를 살해하면서 내가 없던 우주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인과율하고는 상관없죠. 다중우주죠. 여긴 다른 우주죠, 다른 네, 우주. 예. 다중우주. 어쨌든 인과율이 있는 우주에서는 내가 할아버지를 살해할 수 없다는 거는 예. 기본 정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했던 실험인데요. 위에 보시면 웰컴 타임 트래블러스 시간 여행자 환영합니다라고 하는데 시간 여행자를 위한 파티라는 약간 이벤트를 열었어요. 네네네. 예, 한 방송사랑 열었는데 네. 스티븐 호킹이 워낙 유명인이니까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내가 혹시 과거로 시간 여행 오실 분들은 이 시간에 이 장소로 와주세요 해가지고 시간하고 경도 위도를 써서 방송에 내보낸 거죠. 그럼 미래에서 이제 그걸 방송을 보고 나 가볼게라고 해서 이분을 찾아올 수 있다면 시간 여행이 가능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았죠. 약속한 시간이. 그럼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이거 봐라 시간 여행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되게 재밌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스티븐 호킹의 성격을 좀 알려주는. 그렇죠. 네. 스티븐 호킹 형님 성격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알지만 아이 아유.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아유 저 친구 아유. 그럴 수 있어요. 이 예. 스티븐 호킹의 실험을 두고 제가 예전에 이걸 어떤 아이들한테 설명하다 아이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불가능해서 안 올 수도 있었지만 먼 미래에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한 방법이 발견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혹시 인류가 그때까지 생존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발달 단계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가능할 정도 수준까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적 문명이 끝났을 거다라고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AI 로봇들이 놀러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뭐라도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또 아이들 동심 파괴니까. 어이구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야지 뭐. 그렇죠. 그런 상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스티븐 호킹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도플갱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플갱어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예.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음. 다중세계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도플갱어죠. 이 경우에는 인과율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충분히 존재 가능하고 혹시 미래 어떤 기술로 우주를 넘어와서 우리랑 만나더라도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플갱어. 내가 과거로 돌아서 나 자신의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나 자신의 존재를 어떤 없애버릴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된 도플갱어, 그러니까 인과율에 지배되는 도플갱어는 현대 과학적인 해석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플갱어 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 도플갱어를 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주랑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공간하고 시간에 관련된 작은 약간 질문들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려봤고요. 과학의 본질적인 질문과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도 찾아보면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한번 과학을 보실 때 과학책에 있는 과학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예. 신화, 역사 이런 얘기도 많이 살펴보시면서 이게 과학 질문하고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과학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과학적인 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예. 또 이 책이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또 다양한 또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거가 가장 좀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저자님 입장에서는? 죽음에 관한 얘기들 특히 또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될 필연의 운명은 아닌 거죠. 실제로 장수하는 생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랍스터, 뭐 아시는 것처럼 그린란드 상어, 거의 뭐 또 우리 해파리 중에 해파리. 일종은 또 계속 영생의 해파리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구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별거숭이 두더지.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영생을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굳이 우리 인간과 이 대부분의 생명들이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론을 사실 과학자들은 찾아냈죠. 진화론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는데 다양한 우리 그 생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번식을 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다양한 가능성을 남기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대비라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 6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어떤 변화에 의해서 종 전체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대비해서 사실 다양한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오래 사는 것보다는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 누군가는 자리를 비켜주고 새로운 존재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약간 그런 선택을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얘기를 과학적으로 좀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과학으로 생각하기 저자분 우리 임두원 저자님 모시고 이야기 오늘 도플갱어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짧고 뭐 간결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예. 좀 이렇게 42가지나 담겨 있지 않나.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재미있게 읽으면서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책을 써주신 우리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